돈이 너무 많으면 피곤한 삶을 살고 좋지가 않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아니오. 아, 우리나라만 딴 나라에는 없다는 거 아니오. 우리나라 DNA에 그런 것이 있나비요. 배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는 소화제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배 안 아픈 약을. 인간관계 비법 겸손에서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허교라는 절차가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양반 풍습이 선비들 풍습이 함부로 친구 안 사깁니다. 언제 등에다 칼 꽂을지 모르잖아. 그 사람을 충분히 검증해보고 관찰을 해보고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랬을 때 너구다하고 허교 사귐을 허락한다. 많은 걸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지원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근데 금방 뭐 만난 지 2시간 만에 네가 5살 위인 게 형님 동생 하다가 또 형님 나 보증 좀 서주세요. 뭐 돈 1억만 꿔주세요. 어찌고 하다가 안 꿔주면 저 새끼 뭐 나쁜 놈이다 그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그 방정 맞은 놈은 인간관계 좀 하지 말란 얘기죠.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찐득하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교라는 선비들은 통과 의례를 장착을 한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가 정말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아까 감상학적으로는 뭐 복스러운이라든가 싸한 느낌 이런 사람 복스러운 사람은 곁에 두고 싸한 사람은 좀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두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좀 스타일일까요? 성격이나 자기가 어느 정도 급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붙어요. 인연이 되고 자기가 별 볼 일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내가 인품이 좀 닦여지고 뭔가 내가 좀 역량이 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관계가 찾아옵니다. 너무 테크닉으로 막 뭘 알아갖고 저렇게 하려고 이게 되지도 않아. 그런 거 이게 테크닉으로 됩니까? 관계라는 게 2-3번은 테크닉 할 수 있지. 몇 년 사귀어봐요. 그 사람 본심 다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의미 같네요. 그렇지. 내가 좀 어느 정도 닦여지고 사람이 신뢰감을 주고. 가장 지금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감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이 이게 자본주의 익명사회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그 동네에서 100년, 200년 다 살았기 때문에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들도 다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함부로 속여먹을 수가 없어. 지네하고 우리 집하고 30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지가 나를 뒤통수를 때린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야. 수백 년 관계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논도 야 저기 땅 말로만 하지 그냥 우리 거 줄게 이만큼 오고 네가 저만큼 가져 이러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 300년의 그 컨텍스트 맥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처음 아파트에서 누가 만났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지. 계약서 한 300페이지 써야죠. 두껍게. 이게 서양 애들이 상업 문명이잖아. 서양은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했잖아. 네. 장사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문화권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거야. 어떤 배신을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농경사회는 수백 년 같이 살았어. 배신을 때릴 수가 없는 관계야. 이건. 그런 데는 계약서 안 써도 돼. 말로만 해도 돼.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 자본주의 철저한 상업주의 사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철저히 허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무슨 호텔에서 무슨 뭐 EMP 과정이라고 있죠. 네, 그런 과정들도 주최 측에서 뭐 그 사람 직업, 경력 뭐 이런 거 대강 걸러서 회원 받을 거예요. 아무나 받지 않고. 일종의 그것도 고급 사교 모임이니까. 걸러야지. 이 책에서 제가 좀 좋았던 문장인데 시간, 공간, 인간 한 세상 사는 일은 이 3간을 통과하는 일이다. 이 3간 중에서 비교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시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공간이 바뀌면 시간의 흐름도 달리 흘러간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과 영화관에서 보낸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그 공간에서 만나는 인간의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밝은 곳으로 가라.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인도 사람들이 시간은 타치를 안 해요. 억겁의 세월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녀가 하늘에서 3000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그 옷자락으로 이렇게 바위를 스친대. 3000년에 한 번 내려왔어. 그래서 큰 몇 메타 되는 바위가 다 다뤄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따진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가 뭐 50억 년이 됐는지 100억 년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따질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공간은 따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 컨트롤이 좀 가능하다. 어느 공간을 내가 선택할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그 군대 룰, 훈련 이거 다 거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 홍은동 어디 저쪽에 고가도로에 딱 들어갔는데 차가 트래픽으로
맥혀. 그럼 꼼짝 못 오는 거야, 그 공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을 선택할 때 잘해야 된다. 공간은 좀 신경 쓸 필요 있다. 네. 이게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풍수도 되고, 직업도 어떻게 보면 공간 아닙니까? 어느 필드로 들어가느냐, 그 공간에 따라서 모이는 인간 유형도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업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마약쟁이들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은 뭐겠어요? 불행하지. 그래서 첫 직장도 중요하다. 직업 선택도 중요하고, 직업을 하다 보면 습이 들거든. 습관 같은 건가요? 습관 같은 거. 그 직업 특유의 그 꼰대지더는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네, 있죠. 자기도 모르게 세포에 스며들면 그게 오래 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나쁜 습관이 들면 그게 역시 팔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선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저 되게 와닿는 게 제 아는 동생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친구는 뭔가 어떤 일이 있어요. 뭔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친구였는데 위에 선배들이 어떤 이제 뭐가 일이 터지면 어쨌든 뭔가 사인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책임을 좀 전반적으로 회피를 하는 모습이 되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그렇게 뭔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습 같은 것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스며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습관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갑질을 많이 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건 우리가 윤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남의 원망을 많이 사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이 까르마가 좋지 않죠. 너무 그 칼자루 쥐는 직업을 우리 저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 암행어사 있잖아요. 네. 그 존직업 아니요. 뭔가 그 고발해서 리포트를 써야 되잖아. 그 비리를 적발해서. 그러면 비리를 적발 당하는 측에서는 앙심을 품었어요. 너 한 번 더 두고 보자. 새끼 너는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암행어사 했던 사람을 이제 저쪽에서 또 저격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도 암행어사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포트 썼는데 그걸 당원 쪽에서 나중에 그 유배 생활 그 오래 하도록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 한 면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나가는 걸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출세라는 건 뭐예요? 칼자루 잡는 직업을 보통 출세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출세하다가 나쁜 까르마를 많이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죽어서 환생하면 뭔 일이 꼭 되려고 그러면 누가 고춧가루 탁 뿌리고 그래. 고춧가루 이상하게 팍 뿌려. 원한을 겪은 사람들이 좋지 않거든. 반드시 보복 오는 거예요. 리벤지 포르노를 틀지. 허리에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도 없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출세해가지고 칼자루 쥐고 갑질하는 직업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남의 할을 살 수 있는 행동이나 뭔가 직업이나 그런 것들은 결국에 좀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전생에 공부해가지고 재벌가로 떨어져서 재벌가 자식으로 나는 게 최고 더러운 팔자라는 거예요. 재벌가. 돈 많으면 뭐요? 결론은 버킹검이고 주색 잡기야, 인간이. 남자가 건강하고 돈 많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색 잡기야. 돈은 안 닦고 공부는 안 하고. 좋지가 않아. 마약이나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볼 때 300억 이상이면 자기 돈 아닙니다. 다 사이버머니요. 장부상의 돈이야.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이 있으면 사건, 사고가 꼬이게 돼 있어. 어디다 이거 투자합시다. 뭐 이거 합시다. 그럼 투자해서 돈이 되나? 뭐 이것저것 뭐 각종 소송. 그래서 지금 강남에 사는 내가 볼 때 몇천억대 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졸피뎀 먹고 있어. 수면제. 소송이 다 너댓 건씩 걸려 있어. 그럼 잠이 제대로 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피곤한 삶을 살고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300억.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많은데요. 많아요. 300억 이상 우리나라 있으면 순자산 상위 1%가 29억 정도 되는데. 300억 이상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해피한 사람을 못 봤다. 해피한 사람을 못 봤다. 299억까지 괜찮나요? 그냥 자기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그냥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낼 돈 정도 되고 기본 품위만 유지하면 되지. 그 이상 돈을 바라는 건 그것은 오바다. 자, 요즘에 또 굉장히 AI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런 AI 시대에 인간이 잃지 말아야 될 걸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 명문가에서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명문가 집안에서 이제 헌 처신들이 있죠. 네네. 아까 그게 다 겸손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뭐 정이품 이상 벼슬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그다음에 흉년 들어가지고 논사지 않는다. 흉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덤핑으로 떨어온 논을 자기가 다 주워 담는다? 남의 불행을 사는 그런 걸 조심해야 그런 된다. 거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축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동학 뭐 6.25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그렇게 인심을 잃고 너무 그렇게 축적을 한 사람들은
다 불지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 골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뭔가 재테크로 나면 약간 경매당한 집 같은 것들이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뭐 경매 물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막조들은 물건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겠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삼가할 일이다. 뭐 어쩌다 한두 건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경매 물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귀신 붙은 거 하나 아달이 되는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500년 역사를 가진 명문가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이 적선이라고요. 진짜인가요?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적선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도다. 심플해요. 실천하기가 어렵지. 이건 난리 나면 평소 쌓인 개인감정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다 골로 갔어요. 나는 그 죽은 사례들을 수십 건을 열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건 배드뉴스니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또 이 선생님께서도 화를 안 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 너무 말씀하시 그런 굿뉴스 아니고 배드뉴스를 너무 많이 열거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으로 가서 그 기운을 느껴라. 풍경 좋은 데 가서 둘러보고 걷는 게 되게 좋은 건가요? 자연이 인간을 치유해 줍니다. 자연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름과 바위와 소나무와 물과 자연과의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동락당 홀로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위로를 못 해줍니다. 자연이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과 대화할 수 있으려면 수준이 좀 있어야죠. 세 번째가 명상하라 있는데 명상하라에서 저는 좀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거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명상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바쁘게도 살아봤는데 내가 나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뭐. 욕심이 너무 많고 두 번째, 머리가 안 좋은 거야. 1, 2, 3이 순서가 정해지질 않으니까 동시다발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빠요. 이제 바쁜 것이 오래가면 병이 오거나 공황장애 오거나 반드시 삑사리가 납니다. 그렇게 너무 바쁘게 하는 건 조심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공부가 안 될 사람일수록 바쁘다고 그러지. 그래서 바쁘다고 많이 하는 사람은 아, 저것은 똥멍청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가에서는 바쁜 걸 별로 안 좋게 보나요? 아, 그거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바쁘게 해봐야 네가 결국 얻는 게 뭐냐 이거지. 결과물이. 선생님 모셨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의 운명이 있으면 그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주대로 뭐 100%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100%는 어디 있어요? 100%가 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인데. 네. 사주대로 살아갈 확률이 꽤 높은 편이신 것 같아서 어떠겠어요? 사주와 그 사람이 실제로 봤을 때. 나는 그 어디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용원대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은 풋으로 먹고 살겠어. 글로. 나는 그래서 학교 선생하는 게 이 분필 장사, 분필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붓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이 신문 칼럼 써서 먹고 사는 직업, 칼럼니스트요. 이것도 붓으로 먹고 살잖아? 그럼 맞은 거야. 내 중학교 때 어디 가서 본 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은 팔자토막을 못 갔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섭리를 인수분해하면 사주팔자요. 혹시 바로 옆에 있는 김 작가의 사주팔자는 좀 어떤가요? 아까 여기는 이제 사진에 한번 봐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보니까 태어난 날에 병인일에 났어요. 불호랭이 날이요. 병이 불이거든. 이건 스파크로 아이디어, 기획 이런 걸로 먹고 살고, 병이 또 이게 스피치. 아, 이것도 또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걸로 이제 이거 먹고 산다고 봐야지. 사주가 좋은 사주인가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는 사주하고 맞는 거죠. 이걸로 잘 적응해서 사는 거죠. 혹시 뭐 결혼 뭐 그런 건 없나요?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제 뭐 여자 두 명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산다고요? 근데 지금 조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건가? 이건 바람을 핀다는 건가요? 아니 뭐 난 그렇게까지 단언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김 작가의 사생활을 내가 너무 그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람을 공개적으로. 피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또 누굴 만나거나. 아, 우리는 좀 저 화이트 그 굿뉴스만 얘기하고 싶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자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거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에 이런 걸 되게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는 이제 신금인데 신금이요? 신이 이제 원숭인데 그것이 재물이 되는데 원숭이가 김 작가는 태어난 달에도 원숭이가 있고 시에도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두 마리. 돈을 벌 상이라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여자하고 재물이다는 거지. 아, 여자와 재물이 많다. 여자와 재물이 따블이다 이런 거지.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 김 작가는 그냥 입 딱 벌리고 있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아, 정말요? 노력 많이 하지 마.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저 부자가 될 상인가요? 부자는 밥 먹고 충분히 살 만한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김 작가가
이 기마이가 있어. 이게 기마이? 기마이는 이 베푸는 기질.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잘 쏩니다. 그렇게 짠돌이 팔자는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잘 쏩니다. 짠돌이는 아니니까 쏜 것이 이제 이자 쳐서 나한테 어떤 재물로 돌아오는 식신생재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사주 팔자 괜찮게 타고났지. 이만하면 B 플러스는 돼야. 아, A가 아니었나요? 말씀하신 건 거의 A 뉘앙스였는데. 아니 B 플러스 정도 돼야. 원래 이게 저 7분등선, 8분등선이 좋은 거예요. 9분등선 가면 피곤해. 한국 사회는 7분등선 넘어갈 때 저격수가 스나이퍼가 다 기다리고 있어. 딱공 쏜다고. 왜요? 한국 사람이 왜요? 왜 이렇게 잘 나가? 저거 나 배 아파. 기분 나빠. 저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잘 나가? 근데 진짜 한국 사회 저 궁금한 게 한국 사회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진짜 잘 나가면 꼭 사람들이 뭔가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온라인 댓글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거 달리면서 안 좋은 거 달지.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욕하고. 하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딴 나라에는 없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DNA에 그런 것이 있나비요. 배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는 소화제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배 안 아픈 약을. 7부능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지. 이제 방탄조끼도 다 장비하고 뭐 이거 안면 보호대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7부능선을 넘어야지. 9부능선 넘어가지고 좋은 것이 없어. 너무 고독해. 재벌 회장들 치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뭐 수십 조 갖고 있고 몇 조 갖고 있고 다 좋게 보이지만 너무나 고독한 직업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더러운 팔자예요. 실제로 만나보신 분도 있었나요? 몇 명 다 만나봤죠. 나는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 저 점쟁이 무당에서부터 대통령 재벌 오너 위에까지 다 만나봤으니까 나는 인간극장을 다 겪어봤지. 그분들은 굉장히 고독하신가요? 고독하지. 왜 고독해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 피라미드 꼭대기 있어봐요. 그 편안하겠어요? 꼭대기 삼각점 꼭지점이 있으면. 첫째 재벌 오너는 다 오는 사람이 돈 달라야. 그렇죠. 뭐 원하는 게 있는 거고. 다 나도 주세요, 너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자기가 뭐 맡겨놨어?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사람이 누가 오면 저 친구는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저렇게 오는가? 뭘 뜯어가려고? 피곤할 것 같아. 속된 말로 뭘 슈킹하려고 오는가?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해야 돼. 저 사람 의도를. 그 의심해서 의도하는 것이 그런 만남이 좋습니까? 해피합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긴장해야 되잖아. 텐션이 걸린단 말이야. 이 긴장된 삶은 병을 초래해요. 그래서 마약이 필요한 거야. 무엇이든지 탑으로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한 7부능선까지 정도 가는 게 좋다. 나는 7부능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자. B급에서. B 플러스라고 했은 게 찬사요. 나한테. A급으로 가면 넌 뒤져버려라 그 뜻이요. 가서 너 골로 가버려라 올라갔어도. 혹시나 그 밖에 제가 살면서 좀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을까요? 이만하면 충분히 조심하고 살고 있어. 이 직업도 조심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 그쵸. 그리고 인기는 바로 돈과 여자가 따르는데 또 여자 따라봐. 가서 또 와이프가 또 가만두겠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좀 다르고. 그 대신 또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복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안 좋아요. 올해 2024년에 내 운명을 좀 더 좋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했으면 하는 이런 거는 좋은 운을 부르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와 이런 거는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니까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씩 좀 질문마다 답변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운을 좀 땡길 수 있을까요? 좋은 운은 배려고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될 건 남 욕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는 것 좀 줄이자 이거야. 비판은 쉬워. 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기왕이면 그런 에너지를 좀 이렇게 칭찬하고 좀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좀 말을 많이 하자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짱돌 갖고 찍는데 이골이 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사회가 험악해져요. 우리가 6.25의 교훈이 있잖아. 서로 동족 간에 총뿌리 해갖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것이 이제 한 70년 뭐 얼마 지나가니까 너무 짱돌로 찍으려는 것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사회가 참 불행하다. 우리가 신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뭐 손흥민이 축구 외에는 뭐 공감대가 없잖아요. 한국 사회. 올해는 좀 남 욕하는 거, 비판, 짱돌 던지는 걸 좀 줄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실천이 어려워서 그러지. 어려운 실천을 좀 돕는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돕는 방법은 그걸 성찰해야죠. 인사이트 통찰을 해야지. 사람이 결국은 저쪽을 짱돌로 찍으면 저쪽은 놀고 있냐? 반격을 하지 나한테. 나한테도 짱돌을 찍지.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조심해야 돼. 6.25 때도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복당한 경우가 많아요. 한번 누굴 죽여버리잖아? 그럼 이건 화해가 안 돼.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액션이나 언사는 자제해야 된다고. 나도 당한다고 똑같이.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열불이 터지고 그래도 욕도 한 7분 등선쯤에서 하고 9분 등선 넘어가는 욕을 하면 안 돼. 그 정도 여백은 좀 둬야지. 이게 지혜고 교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교양 있게 살자 그 얘기지. 저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나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마주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분과 조금씩 일부러 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극단적인 게 어쨌든 보통 정도,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람은 언젠가 그게 저랑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양반 상놈 없다고 그러지만 양반은 그런 극단적인 언사를 안 쓰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뭐 타고난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자기가 행동거지를 그렇게 절제가 거기서 필요하지. 확 다 뱉어버리고 싶어도 그냥 조금 한 20% 참고 전혀 또 안 뱉을 수는 없어 인간이니까. 그렇죠. 열불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하더라도 좀 절제된 우리가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하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여러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되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알탕갈탕 죽기 살기로까지는 안 오고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애도 쓰고 노력도 하는데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는 너무 하지 말자. 나는 좀.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너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반론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것은 일부는 업보로 받아들이고 내가 전생에 쌓아놓은 복이 부족하구나 자기 업보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까 작은 그냥 실천 정도를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기도를 좀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가서 하고 불교는 불교대로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뭐 성공을 바라는 분들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일반적인 노력을 해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노력, 죽기 살기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팔자에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범주의 부는 그게 다 운명에 있는 거예요. 운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또 돼서 돈을 벌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해피하냐? 사는 걸.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재벌들 보면 한 3만 명 데리고 있다고 보세요. 네. 노조가 막 올라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투신해서 막 하고 막 뭐 온갖 투서하고 산업재해 나면은 요즘 오너들 감옥 가는 뭐 법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만 가지 관리를 하고 친척들은 왜 나 돈 안 주냐? 뭐 전부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엄청나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시달리고. 그리고 돈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돈이야.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 1, 20만 원 있어가고 이런 거 갖고 밥 먹고 같이 먹고 뭐 이런 것이 돈이지. 너무 그렇게 왜 한국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냐고. 해피하지도 못해. 전혀. 품위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지 막 뭔 부자를 그렇게 열망하냐고. 그게 되냐고. 되지도 않는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압박하고. 이것은 인세인 소사이어티, 병적인 사회야. 이거 병든 사회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집단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겨우겨우 밥 먹고 살아요. 나는 그래서 뭐 거의 지하철, 버스, 택시 타고 다니고 난 골프도 못 쳐요. 술, 담배도 못 해요.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뭐 맥주 몇 잔은 하네. 그 정도 하고 나 골프도 못 치고 난 주식, 코인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 동네에서 한 1시간 반 산책하는 거. 뭐 산에 가서 좀 등산해가지고 좋은 명당 오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좀 앉아있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내려오면 순두부집이나 맛집 뭐 있잖아. 거기 가서 그냥 한 그릇 딱 막걸리에 파전 딱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취미가 이제 차 마시는 거죠. 집에서 혼자 남들도 뭐 마시니까 나도 뭐는 하나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녹차도 먹고 뭐 우롱차도 먹고 보이차도 먹고 요즘에 이제 제가 한국 녹차를 많이 먹는데 월출산 밑에서 나온 차 그런 차도 이제 먹고 이러면서 혼자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다 보면은 스텝 단계가 있잖아. 물을 따르고 끓이고 뭐 이렇게 색깔을 보고 이런 단계마다 이게 명상이지. 거기 집중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물 끓일 때. 그렇죠. 근데 집중을 하는데 긴장을 안 하는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 집중을 할 때 긴장을 하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근데 긴장을 안 하면서 집중이 이게 묘한 건데 이게 필요한 거야. 저는 그 차를 먹는 과정이 물을 넣고 끓이고 꺼내서 이파리를 넣고 몇 초 우리느냐, 잔은 어디에다 따르느냐 이런 게 하나의 나한테는 긴장을 주지 않는 집중.
꼭 명상이라는 게 내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그냥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지. 그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눈 감고 있다고 명상, 잡생각만 떠오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저같이 그냥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아, 생각 다 해. 그 대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정리되는 게 명상이지. 무념무상 되지도 않아요. 일반인들 그거 해봐야. 다 헛방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차 마시는 거 혼자, 그리고 아니면 둘이도 마실 수 있고. 근데 너댓 명 이상 마시는 건 아니에요. 혼란스러워. 혼자 독차라고 그러거든. 홀로 독자. 혼자 이렇게 쫙 차 마시는 게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아, 너 여기까지 오니라고 욕받다. 안 죽고 사니라고. 대장부 4대 감옥이 깜빵, 부도, 이혼, 암인데 이걸 겪고도 안 죽으면 대장부거든. 근데 뭐 참 사람이 팔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그걸 또 버티고 여기까지 와서 너 참 장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 그리고 책 조금 보고, 요즘 유튜브 나와갖고 이제 음악도 좀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다 있잖아. 아니면 또 우리 저 김 작가 이런 유튜브 같이 이제 또 이런 것도 좀 들어서 다른 또 사회적으로 일가를 이룬 양반들 얘기도 한번 또 들어보고 좋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인생이 뭐 별것이 있는 게 아니야. 별다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이러면 되었지. 막 뭐 부자 돼갖고 막 페라리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끝없는 경쟁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어느 쯤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것도, 그 중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우리의 행복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선생님과 또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조영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